회사의 거래가 항상 기업의 두 가지 방향에 두 가지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때문에 우리 기록을 검증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걸 같이 보겠습니다. 회계상의 거래는 항상 두 가지의 영향을 준다. 자, 그걸 거래 이중성이라고 그래요. 거래 이중성이라고 하면 회사의 거래는 계정이 기록하면 항상 제공받는 계정하고 제공하는 항목이 나타나게 돼. 그래서 두 군데 영향을 줍니다. 거래 이중성. 거래처부터 받을 금액 10,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그럼 어때요?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하고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겠죠. 현금의 증가, 받을 금액, 외상 매출금의 감소. 그러면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렇게 두 군데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기록하고 이렇게 기록되겠죠. 근데 이 두 개가 항상 같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검증할 수도 있고 실수했는지 확인하고 기록하면서 체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은행에서 10,000원을 현금으로 차입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현금이 늘어났고 그럼 어디에 적죠?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에. 그 다음에 차입금 뭐예요? 부채죠. 차입금이라는 단기 차입금, 장기인지 뭐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 차입금이 증가해. 차입금 늘어난 것만큼 부채가 커지겠죠. 현금의 증가, 차입금의 증가.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죠. 부채 대변에 적는 거니까 차변에 기록하고 대변에 기록하는데 크기가 항상 같다. 그래서 거래 이중성으로 차변 대변에 기록하는 게 항상 같아지게 돼. 두 군데 영향을 주는데 차변 대변에 동일한 금액으로 영향을 주고 크기는 같아진다. 자,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하고 10,000원의 주식 대금을 현금으로 납입받았다. 그럼 현금이 증가, 자산 증가니까 뭐예요? 차변이죠? 그 다음 주주가 돈을 낸 거에 뭐예요? 자본이 생긴 거죠. 자본의 증가는 어디예요? 대변이고. 그러면 두 개 크기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의 증가 10,000원, 자본금의 증가 10,000원. 그 다음에 현금 증가는 차변 대변 어디? 차변.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는 차변 대변 어디? 대변. 그래서 두 개의 크기는 같게 되죠. 거래 이중성으로 항상 두 개는 크기가 같아서 우리가 실수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거래 이중성으로 이 거래 일어나는 걸 다 기록하는 걸 우리가 복식부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식부기는 이 거래 이중성에 해당되는 두 가지를 모두 기록하는 게 복식부기고 단식부기는 그냥 한쪽만 적는 건데 가계부처럼 돈이 들어왔다 나왔다 그냥 적는 이게 단식부기인데 회계는 복식부기를 선택해서 거래 이중성을 다 따로 기록하게 되죠. 자, 그래서 회계는 복식부기를 사용한다. 거래 이중성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복식부기를 기록할 때는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상품을 200,000원에 매입했다. 그러면 상품 매입한 것만큼 상품이란 계정이 증가하죠? 그럼 현금 줬으니까 현금이 줄어야지. 현금이 200,000원 나갑니다. 그래서 상품의 증가는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현금의 지급, 감소는 자산의 감소. 네,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고 차변 대변 기록하는 금액은 어때야 돼요? 같아지게 되는 거죠. 차변에 200,000원, 대변에 200,000원. 이렇게 각 계정의 증감을 따로따로 기록해서 차변 대변에 동일한 금액을 기록하는 거. 이거를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개의 크기는 항상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된다. 자, 그래서 복식부기 다시 한번. 은행에 500,000원 은행에서 현금으로 차입해서 보관했다. 그럼 현금 500,000원 수령. 자산의 증가죠? 차변 대변 어디? 차변. 그 다음에 은행에서 받은 거예요. 차입금의 증가죠? 차입금의 증가. 차변 대변 어디? 대변. 그래서 자산의 증가 차변. 그 다음에 부채의 증가 대변. 이렇게 돼서 두 개의 크기는 항상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죠. 여기 자산 증가 현금 500,000원 차변에 적고 부채 증가 대변에 500,000원 적으면 두 개의 크기는 어때야 된다? 항상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대차 평균의 원리. 이건 뭐냐면 거래 이중성으로 좀 전에 했던 거예요. 차변에 대변에 차변과 대변에 기록하는 금액을 적어보면 두 개의 크기는 항상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차변 대변 금액이 항상 같아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거래 이중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차 평균의 원리 이런 표현도 쓰고 다 같은 말이에요. 차변 대변 크기가 같아져야 된다. 그래서 차변에 기록하는 것과 대변에 기록하는 게 항상 동일한지 확인해서 우리가 오류 같은 걸 체크하기 좋게 되는 거죠. 이걸 대차 평균의 원리, 거래 이중성으로 대차 평균이 같아진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계정 잔액이 동일한지 확인해서 오류 같은 거를 자동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이게 제일 큰 복식주기의 장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대차평균의 원리 이제 아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거래를 우리가 기록하게 될 때 그 거래가 서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등 비용에 영향을 주게 돼요.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걸 모아보면 8가지 요소를 구성해요. 보면 자산의 증가, 차변이고 감소는 대변이고 그다음에 잔액은 차변에 남겠죠. 증가는 차변에, 감소는 대변에. 부채는 증가가 대변에, 감소가 차변에, 잔액은 대변에 남는 거죠. 자본은 증가가 대변이고 감소가 차변이고 잔액은 대변에 남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 계정들의 증감을 기록하는 거고,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계정을 보면 수익은 증가가 어디예요? 수익이라는 게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는 거라 이익잉여금 대변이니까 수익의 증가는 대변에 적는다. 증가가 대변, 그다음에 감소가 차변, 잔액은 대변에 남는 거죠. 얘도. 자, 여기 잔액, 대변 잔액이고, 부채는 비용은 증가가 어디예요? 이거는 비용은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거죠. 이익잉여금 감소가 차변이니까 증가가 차변, 감소가 대변. 증가가 차변, 감소가 대변이고 잔액은 어디에 남아야 돼요? 잔액은 차변에 남겠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잘 결합해 보면 이거 자산 증가 차변, 감소 대변, 부채 대변, 부채 증가 대변, 감소 차변, 자본 증가 대변, 감소 차변. 맞죠? 그다음에 수익 증가가 대변인데요. 근데 수익의 감소는 별로 많지가 않아. 우리가 매출했다고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걸 매출을 줄이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건 별로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다음에 비용의 증가는 차변이고 비용의 감소가 있는데 비용의 감소도 별로 많이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실제로 회계상에 나오는 거는 요 8가지가 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 계정의 증가 감소 그럼 6개죠? 거기다가 수익의 증가, 비용의 증가 이러면 8개가 되는 거예요. 거래 8요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래 8요소는 차변 요소 4개,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는 증가, 감소, 자본은 증가, 감소, 그 다음에 수익의 증가, 수익의 발생, 수익의 증가. 근데 수익 감소 별로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비용의 증가는 차변. 일단 비용의 감소는 별로 없어서 이 2개를 빼면 나머지가 8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개, 수익의 감소나 비용의 감소는 발생 빈도가 매우 작기 때문에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8개가 결합된다. 서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면서 우리가 회계상에 재무상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8요소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재무상태표 계정 3개, 자산, 부채, 자본, 증가, 감소 6개죠. 그 다음에 수익, 증가, 비용, 증가.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발생하면 증가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익병의 감소는 빈도가 많지 않아서 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죠. 현금을 지급하고 비품을 구입하는 거래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비품이란 자산의 증가, 현금이란 자산의 감소. 그럼 거래 이중성으로 어떻게 돼요? 비품의 구입, 자산의 증가, 그다음에 현금의 지급,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겠죠? 차변 대변 항상 크게 같아야지. 상품을 구입하는 거래, 외상으로 상품을 구입했다. 그럼 상품이란 자산의 증가, 외상이에요. 뭐예요? 외상, 매입금, 부채의 증가죠? 그러면 차변에 상품 구입, 자산 증가, 차변이고 대변은 뭐예요? 매입 채무. 외상 매입금의 발생, 부채의 증가, 대변이고. 그래서 차변 대변 그게 항상 같죠. 그다음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수익을 현금으로 받은 거야. 그러면 이자의 발생, 수익의 발생이에요. 수익의 발생은 어디죠? 수익은 이익잉여금의 증가니까 대변. 현금 들어온 것만큼은 자산의 증가. 그다음에 대여금 이자의 발생, 수익의 발생이에요. 수익의 증가니까 대변. 차대는 항상 같아야 된다. 자, 임차료 발생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자 이건 어때요? 거래 이중성으로 현금으로 지급했고 임차료는 비용이 발생한 거죠? 비용 발생하면 비용은 어디에 적어요? 이익잉여금의 감소니까 차변에 적는 거죠. 그래서 비용의 발생 증가 차변에 적고 그다음에 돈이 나갔잖아. 자산의 감소 어디? 자산은 원래 차변에 적는 거니까 감소면 대변에. 그래서 현금의 지급, 돈의 감소,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에. 이렇게 적게 되는 거죠. 이 2개의 크기는 항상 같아야 된다. 이게 거래의 이중성이고 그거에 들어가는 8요소. 요거 봤어요, 같이.